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5월 4일 오전 장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즐거운 새 아침이 밝았네요.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어제 슬픔을 딛고 일단 미국장은 어느 정도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혼조세가 섞여 있긴 해요. 장 막판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우존스와 S&P 500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들 체감하셨을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밀림폭이 크진 않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대 강한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체감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조금 이제 양봉으로 유지시킨 상태고 올려놓은 상태에서 다른 종목들을 조합해서 빼다 보니까 체감상으로는 코스피 주요 종목들 정말 좀 많이 빠진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다 굉장히 좀 아픈 흐름으로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오전에 좀 우려했었던 공매도 재개 부분, 단기적으로는 악재를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트리거가 된 부분도 있고요. 그 뉴스를 살펴보면서 좀 더 정확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지수 상황을 정리해보게 된다면, 큰 지수 흐름상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추세까지 지금 내려 꽂혀버린 상황이라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높이는 유지하면서 흔들흔들 하면서 갈 가능성이 더 높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V자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바닥을 잡고, 그러니까 이 구간을 지금 내려 흐르고 있는 이 구간을 지지하는 선을 어디서 잡아주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에도 한국장 같은 경우에 딱히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매도를 했었던 외국인, 그리고 기관은 이제 오전에서 점심으로 향해 가면서 조금 사다가 점심이 가까워지니까 이 친구들이 밥을 잘못 먹었는지 매도질을 시작하더니 결국은 순매도로 기가 막히게 매도를 엄청나게 때리면서 같이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어제 결국 순매수는 개인밖에 없던 그런 장에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바닥을 판단하고 베팅을 한다든가 너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조심해야 되는 장세고요. 어려운 장세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수급이 뒷받침돼서 조금 반전이 나올 수 있는지 부분도 챙겨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가늠을 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증시 흐름을 이끌어가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포지션의 변동을 한다든가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매수를 고려하기보다는 대응점을 보면서 천천히 보수적으로 관망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 계속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뉴스 2개 정도만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인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세계 부자 순위에 항상 들어갔던 사람인데, 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혼 시 이제 위자료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난해 이혼을 했었던 이제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벌써 이제 날짜가 많이 지나서 조금 헷갈리는데, 자, 아무튼 그 세계 1위 부자였던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그분도 이혼을 하면서 세계 1위 부자가 이혼을 하면서 세계 20대 부자가 갑자기 2명으로 늘어나는 아내도 부자 순위에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당시 위자료로 지급됐던 게 아마존의 전체 주식 비중의 4%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시가로 따졌을 때는 380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준으로 돈을 받아가서 팔자를 고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는 이제 빌 게이츠 부부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하게 되면 또 창조 경제처럼 새로운 세계 순위권 부자가 탄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위자료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지분을 어느 정도 이제 뺏길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약세를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에도 영향을 꽤 미치는 부분인데,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네, 이제 이미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뭐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달라지진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 이 친구들 이런 부분이 있구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수달 팬분들께서는 회사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이런 이제 이슈 때문에 지금 회사가 좀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뉴스는 어제 재개된 공매도 부분입니다. 어제 공매도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닥 심하지 않았어요. 체감으로도 코스피는 그닥 크게 빠지지 않았던 거를 느끼셨겠지만 어제 장을 들여다보면 다들 느끼셨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제약 바이오가 약하지? 제약 바이오 좀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심하게 좀 많이 빼네 라고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공매도의 표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공매도 이야기할 때 기관을 보통 욕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어제 집계를 보게 되면 최근에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하루 2천억 정도의 공매도를 진행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 공매도 금지지 뭐 눈치 보면서 할 건 다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어제 공매도 제한이 이제 어느 정도 풀리긴 하니까 풀악셀을 밟았느냐? 기관은 사렸습니다. 기관은 뭐 풀린 날 첫날부터 갖다 팔았다가는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르니까 좀 쫄렸나 봐요. 그래서 어제는 한 1,100억 정도 공매도를 쳤는데 외국인이 한 9,600억 정도 공매도를 치면서 제약 바이오를 집중 공격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해서 신풍제약하고 주요 이제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대형주들이 강한 하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거래 대금의 33%에 달하는 양이 공매도 거래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완전 집중 표정이 돼서 완전 두드려 맞아 버렸네요. 네, 그래서 박살이 나버린 상황이고 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700억 정도 공매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빠진 양으로는 진짜 무시무시한 수준으로 빠지게 됐는데, 외국인들의 이런 공매도 공격이 하루 안에 끝나는 단기 이슈로 가게 될지, 지수가 도와준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쇼커버링이 빠르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공매도를 되갚는 거를, 공매도는 이제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를 한 거니까 다시 되갚아야 되거든요. 되갚는다는 결국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통 쇼커버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숏을 친 걸 커버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단기적으로 되려면 이제 해외 지수가 좀 좋으면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강한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려면 일단 지수가 좋은 방향으로 도와줘야 된다라는 건 전제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쇼커버링을 노리고 다시금 이제 공격을 다시 이제 매수로 이제 스캘핑을 치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인데 기술적 매매로서 난이도가 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과 주요 뉴스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